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의사와 이야기할 때 답답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병원에 갈 때요. 일단 뭐 때문에 가시나요? 보통은 증상이 있기 때문에 이 증상에 대해서 뭔가 상담을 하고 어디 뭐 좀 이상한, 뭔가 몸에 이상이 생기지 않았나 해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 상담을 하게 되죠. 일단 증상이 있어서 이제 병원에 갑니다. 그럼 병원에서 뭘 하라고 하나요? 바로 이제 막 뭐 처방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검사를 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검사를 해가지고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예.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건 뭐예요? 증상하고 검사 결과가 있으니까 바로 진단이 딱 나오고 이 진단에 대해서 치료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 이렇게 딱딱딱딱 이렇게 진행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근데 뭔가 이제 의사한테 그래서 뭐 진단이 뭔가요? 이렇게 얘기해주면 물어보면은 그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부러지게 얘기를 안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예.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요, 일단, 이렇게만 봐가지고, 여기서 진단이 바로 명확하게 딱 확진이 내려지고, 뭐 이렇게 되기가 이제 굉장히 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물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더 답답한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 입장에서는 확실하지 않은 거를 얘기하기는 좀 그렇죠. 그래서 뭐 진단이 이제 카테고리가 뭐 요렇게 있다. 그러면 이걸 되게 크게 뭉뚱그려서 그냥 뭉뚱그리는 그냥 요런 말을 갖다가 해주고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해주거나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좀 신뢰가 떨어지죠. 이 의사는 제대로 못한다 해가지고 이제 다른 병원 가시고 뭐 이제 그런 경우도 많은데요. 그게 이제 어쩔 수 없이 근본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이 과정 자체가. 이 과정 자체를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은요. 증상이랑 검사 결과가 있죠. 그러면은 바로 이제 진단이 딱 나오는 게 아니라 뭐가 있냐면 추정 진단이라는 게 나옵니다. 추정 진단. 이거 이제 임프레션이라고 해요. 임프레션. 예. 그러니까 첫인상. 느낌이죠. 느낌입니다. 이걸 보고 추정 진단. 이건 몇 개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가 아니라 몇 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 추정 진단에 따라서 뭐가 나오냐면 치료가 나오는 게 아니라 방침이 나와요. 방침. 예. 그러니까 이 방침이라는 거는 새로운 검사를 다시 해볼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조금 기다려 볼 수도 있는, 기다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어떤 약을 갖다가 써보고 좀 지켜보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방침이 상급병원, 종합병원도 좀 가보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예, 뭔지 모르지만 일단 그거 추정 진단에 따라서 일단 방침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게 계속 뱅글뱅글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러다가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은 이게 확진으로 넘어가게 되죠.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끝까지 이 추정 진단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이 추정 진단조차도 명확하지 않고, 근데 이 방침이 뭐 좋았는지, 운이 좋았는지, 그냥 뭐 어쩌다 보니까 증상도 좋아지고 검사 결과도 좋아져서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끝나는 이런 경우도 많아요, 실제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뭔가 의학이라는 것이 이렇게 명쾌하게 뭐 증상이랑 검사 결과를 인공지능 시스템 같은 데 넣으면 딱딱딱딱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지 않는 부분이 되게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의대생들 의학을 배울 때는 어떻게 배우나요? 일단 병이 딱 있죠. 먼저 병이 딱 있어요. 그러면은 이 병의 원인도 있고요. 왜 생기는지, 그리고 뭐 증상이 있죠. 그리고 뭐 어떤 검사를 했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가 있고, 그 다음에 진단이 있고 치료가 있잖아요. 이렇게 딱딱딱딱 맞게 떨어집니다. 이 책에서는 교과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랑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병이 있다 그러면 딱딱딱딱 떨어지니까 이거 그냥 책에서 읽고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부분이 실제 책에서 보는 거에서 이제 임상으로 넘어와가지고 실제 환자분들을 뵙다 보면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부분이. 그래서 이제 의대 교육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일단은 자, 본과 이거는 뭐 지금은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옛날에 이제 의대생 시절에는 본과 1, 2학년 요 정도까지는 일단 그냥 지식 습득을 했어요. 요런 지식 습득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본과 3학년이 되면은 어떻게 해요? 의학 실습을 나갑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이제 실습을 나가요. 예, 이때는 뭐 진료를 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선배 의사 선생님들이 어떻게 진료를 하느냐 참관을 주로 하는 거죠.
이때 이제 많이 공부를 합니다. 이때 이제 이걸 약간 느껴요. 이게 이렇게 되지 않는구나 하는 걸 느껴요. 완전 다르거든요. 그리고 인턴 때 뭘 해요? 인턴 때는 실제로 이런 어떤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걸 이제 배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지던트, 이게 전공이죠. 레지던트 됐을 때 이 시스템을 체화시키는 거예요. 체화시키고 조금 더 자기 나름대로의 전문화를 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문의가 되면 어떻게 돼요? 전문의가 되면 이러한 시스템을 통찰을 얻게 되는 거죠. 꿰뚫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교과서에서 자, 여기 증상 있잖아요. 여기 증상. 그러면은 환자분 얘기하는 증상이 있잖아요. 이렇게 맞춰가는 거예요. 이렇게 맞춰가는. 검사가 있으면은 여기 또 검사가 있잖아요. 추정 진단이 있으면 여기 병에 있는 진단이 있잖아요. 근데 이 병인지는 아닌지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병이 병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막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몇백 개, 수천 개의 병이 있는데. 근데 그 중에서 가능성이 높은 거 순서대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좀 따져가면서 공부를 하고 본과 3학년 때는. 그 다음에 인턴 때는 실무를 익히고, 레전드 때는 요걸 체화시키고, 뱅글뱅글 계속 돌아가면서, 전문의 때는 요 시스템을 딱 보고 통찰을 얻게 되는 거죠. 교수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대학 교수가 되면은, 이러한 것에 새로운 어떤 지식을 추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본인이 이제 연구를 해가지고, 새로운 이 지식을 여기다가 추가를 하고 또 연결고리를 새로 만들고 이런 작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되게 중요한 그런 직책에 있으신 분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노력하고 계신 교수님들이 많은데 제가 이제 기회가 되면은 좀 제가 존경하는 이런 의대 교수님들이 좀 계세요. 정말 연구도 열심히 하시고 학생 교육에도 너무 신경 많이 쓰시고 이런 교수님들이 계셔서 그런 교수님들에 대한 소개 같은 것도 뭐 하려면 할 수는 있는데 이거는 사실 뭐 또 그 교수님한테 제가 상의를 드리고 해야 되는데 그러긴 좀 생각해보기가 쉽지는 않네요. 어쨌든 기회가 되면 한번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의사와 이야기할 때 답답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거는 뭐 꼭 환자분이 뭐 표현을 잘 못해서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아니면 의사가 좀 실력이 모자라서 물론 뭐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그렇다기보다는 대부분의 문제는 이런 환자분들이 생각하는 시스템은 이거예요. 근데 실제 시스템은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이게 명확하게 딱 특징 지어질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측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